안녕하세요. 오스태 교수입니다. 지난번 서양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재료가 스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스입니다. 조리를 하시는 사람들은 음식에다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개발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소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소스에 대한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소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소스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스의 어원은 고대 라틴어 살수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 라틴어 살수스의 뜻은 음식에 소금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영어로 보게 되면 salted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음식에 소금간을 한다는 뜻이 왜 소스로 발전되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음식의 간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맛이나 풍미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첨가하는 과정이 지금의 소스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장 문화의 발전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의 간을 조절하고 맛과 풍미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요리에 있어서 소스를 사용한 기록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조리사들은 바닷물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와 와인 그리고 식초를 넣어서 졸인 황금색이 나는 소스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이미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의 소스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닷물에다가 여러 가지 와인과 그리고 올리브오일, 각종 허브를 넣어서 졸여서 만든 소스 기법이 비잔틴 시기를 지나면서 인도와의 항로가 확보되어서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후추와 계피, 그리고 카다몬, 커리앤더와 같은 향신료가 이 소스에 사용되면서 소스가 좀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맛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조리사들은 소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스팅을 한 육류를 먹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이 강한 소스와 또 설탕과 꿀을 넣은 단맛을 강조한 소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냉장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육류를 보관하는 데서 나오는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고 특히 사냥을 해서 잡은 엽수류 같은 육류들은 아주 냄새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스들로서 주로 향이 강하고 단맛을 내는 소스가 아니면 먹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육류 중심의 소스들이 많이 개발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는 소스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다가 남은 오래된 빵 조각들을 넣어서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요리사들의 창의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리의 맛은 물론이고 또 모양 그리고 감촉까지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프랑스 찰스 4세 요리장이었던 기욤 티레라고 하는 셰프는 이 주요리에다가 중심을 맞추어서 소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소스를 제공할 때는 작은 용기에 담아서 뜨거운 상태로 제공해야지만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제공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요한 업적은 바로 질이 낮은 육류를 먹기 위한 소스 17가지를 개발해서 많은 셰프들에게 퍼뜨리는 아주 훌륭한 조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가 발전하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스톡과 농우제의 개발입니다. 스톡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농우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주로 말린 빵 조각을 이용했지만
바로 크림과 버터, 계란 노른자가 이 말린 빵 조각을 대체하면서 소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어제 중에서 17세기 들어와서 이 농어제인 룰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피에르 드라바렌이라는 셰프인데, 이 사람이 룰을 개발하면서 소스는 좀 더 체계화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셰프들이 룰을 사용해서 소스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 룰가 개발되면서 벨루테, 베사멜, 브라운 소스가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18세기가 접어들면서 소스는 물론이고 스톡에 사용되는 미륵부화가 프랑스 전역에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리사들의 소스 만드는 기술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카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나타나서 이 소스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소스의 생산 이론과 방법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전 세계적인 조리 학교에서 교본으로 쓰일 정도로 소스에 아주 집대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전설적인 셰프인 에스코피에가 이 수많은 소스들을 5가지 모체 소스군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에 있어서 소스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스코피에가 정리한 5가지 모체 소스는 에스파뇰, 즉 브라운 소스 계열이 되겠죠. 베사멜, 벨루테, 그리고 토마토,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사실 이제 모체 소스를 요리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첨가해서 파생 소스를 만든 다음에 요리에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체 소스에서 나오는 파생 소스는 수천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알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모체 소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소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소스의 어원은 고대 라틴어 살수스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 살수스라고 하는 고대 라틴어 뜻은 음식에 소금간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소스의 목적은 음식의 간을 조절하면서 맛과 풍미를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소스에는 농어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에는 말린 빵 조각을 사용하다가 크림, 그리고 버터,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루가 개발되면서 이 소스가 체계화가 되게 된다. 그리고 5가지 모체 소스로 에스코피에라고 하는 셰프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5가지 모체 소스는 브라운, 베사멜, 벨루테, 홀랜다이즈, 토마토 소스다. 그리고 이 모체 소스에다가 다른 재료들을 첨가해서 만들게 되면 파생 소스로 발전하게 되고, 이 파생 소스를 바로 음식에다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스를 살펴보면서 이 한 사람의 훌륭한 셰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소스의 개념과 함께 소스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가지 모체 소스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